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되는 것이 테슬라한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주제로,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당에서 이제 프레지던셜 캔디데이트로 이제 뽑히면서 그때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굉장히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갖기가 힘들고, 누가 되든지 간에 국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크게 테슬라에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테슬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이게 좀 영향이 있어서, 굳이 두 분이 됐을 때, 두 분 중 누가 됐을 때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 유의미하게 조금이나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테슬라한테 유리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친환경하고는 좀 거리가 머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일 컴퍼니를 사랑하고 기존의 자동차들을 더 사랑하고, 바이든 후보는 아무래도 친환경에 더 가까워서 전기차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뭐 여러모로 친환경 사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공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바이든 당선이 테슬라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옛날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뭐 친환경 측면에선 바이든이 더 좋고, 그러나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잡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창출하는, 크리에이트하는 테슬라도 트럼프의 굉장히 이게 좋은 파트너.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일론 머스크를 칭찬한다든지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이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전기차 투자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테슬라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만 바라본 거지 이 정치적 무슨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는 보조금이 테슬라에게 별로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유가,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마켓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판매량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켓 쉐어를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만 봤을 때. 심지어 전기차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게 테슬라가 정확한 그 모델별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짓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기사에서는 한 뭐 82%까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현재 미국에서는 75%에서 80%. 이렇게 전기차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한테 과연 바이든의 그런 친환경 정책이 먹힐 거냐는 거죠. 오히려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친환경 흐름으로 가게끔 도와주지,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크게 뭐 전기차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면에서 좋을지언정 그래도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친환경의 선두주자는 테슬라였고, 테슬라를 좋아하고 이렇게 옹호하는 것들이 그런 이미지를 잘 부각했다면은, 요즘은 이 테슬라가 전방위적으로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보입니다. 뭐 제 채널에서 좀 그런 비판적인 댓글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역시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굉장히 커버려서 견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는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금액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더 까는데 돈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CCS 타입인 그런 콤보 타입인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쪽에, 그런 내연기관 회사들이 좀 더 전기차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지, 기존 지금 시장의 최대 강자인 테슬라에게 과연 보조금을 줄 거냐는 거죠. 물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테슬라가 받았던 그런 텍스 크레딧, 지금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되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테슬라는 이미 보조금이 없이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체급이 성장을 했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금 이대로 가는 게 테슬라가 좀 더 미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뭐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완벽하게 사라지게를 못 만듭니다. 이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니멀한 서포트라는, 그러니까 여전히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CO2는 정말 악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안 좋다고 아예 법적으로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전히 법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요때 살짝 상승한 거는 이제 경제가 좀 좋아서 올라가는 거지만 결국 큰 트렌드는 미국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CO2 에미션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사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가스 발전, 그러니까 남아도는 셰일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한 덕분에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석탄의 거의 반 이하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전임 대통령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대세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것의 흐름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막는 거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장한 테슬라에게는 차라리 가드를 내려서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라리 그나마 비교를 하자면 어차피 누가 되든지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좀 감세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세금을 좀 내리는 쪽이고 민주당은 세금을 좀 올리는 쪽이죠. 분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이제 발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거나. 그래서 이 발전하는 테슬라한테 트럼프의 정책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보조금보다는 이제는 하나의 인정을 해주고 그걸 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공장을 짓는데 더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바이든의 정책이 이런 솔라셀이라든지 뭐 배터리 이런 데도 이제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직 이런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미 테슬라는 전방위적으로 혁신을 이뤄가면서 배터리 가격도 다운시키고 솔라셀 가격도 뭐 미국 최저로 지금 공급하고 있으며 솔라 루프 사업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친환경 산업에서 테슬라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보조금 혜택을 크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될 거냐.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이제 당일이죠. 이제 선거 당일인데 사전 투표도 다 거의 끝났고 이제 선거 당일인데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제 미국은 선거 제도를 굉장히 독특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인단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유명 유튜버 분들께서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런 것들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딱 하나 제가 다른 방송을 보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 미국 선거의 이 중요 포인트는 1인 1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1인 한 표가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무게가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굉장히 인정해주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인구 대비로 만약에 그거를 선거인단수를 100% 다 꾸며버리게 되면 이런 델라웨어 같은 주, 그러니까 뉴욕 좀 아래에 있죠. 인구가 10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선거인단을 배정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인구가 많은 주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1인 1표로 모든 한 사람의 한 표의 무게가 모두 갖게 돼버리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으로 이사를 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주들은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정치 경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이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안 그래도 힘든 이 중앙에 있는 주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 제도는 진짜 개인 한 표의 무게는 어디에 사냐에 따라 철저히 달라지게 돼 있고 약한 주들의 파워를 좀 더 고려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원의 의원 수는 결국 인구 대비지만 상원의 의원 수는 모든 주마다 인구에 상관없이 2명씩 배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도 채 되지 않은 이런 델라웨어 같은 주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언페어할 수도 있지만 이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고려를 해서 결국 이 제도는 헌법에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약한 주들이 자기들의 파워를 이제 버리고 큰 주로 뭐 붙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뭐 불가능한 상태고, 작은 주들이 또 힘을 가져가는 게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게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가 바뀌었는데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뭐 거의 99.99999%의 확률로 바이든일 것입니다. 뭐 텍사스는 요즘 좀 상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폴을 보니까. 그래도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많이 지지를 하니까. 그리고 텍사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주들은 시골에 좀 중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빨간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쪽 후보들의 그 방문 횟수들을 보면 캘리포니아에 바이든이 잘 가질 않죠. 한두 번 갔을까요? 주로 이런 경합주에 더 많이 가죠. 한 번이라도 자기가 더 갈 수 있으면 이런 데 가서 어필을 하는 게, 플로리다라든지 뭐 펜실베니아 이런 데 가는 게 본인의 이제 당선에도 효과가 높다 보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각 후보들의 그 주별 대우도 다른 거죠. 자, 돌아와서 결국 누가 되냐가 결국 제일 중요한데, 현지에서 제가 미국에서 느끼기에는 요즘 원래 저는 바이든이 굉장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셌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추격을 하죠. 그 샤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진짜 초박빙인데다가 이 정도 격차라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재선할 때 지지율이 40%가 넘었을 때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쪽이 좀 더 높지 않나. 대충 여기서 느끼기는요, 이렇게 완전히 지금 뉴욕은 블루 스테이트인데 제가 집 밖을 나가보면은 정말 트럼프 서포터들은 정말 열렬하고 격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뉴욕 주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심지어 길도 막으십니다. 좀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충 미국에서 느끼기에 유튜브나 구글에 대한 검색량이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높은 것 같고요. 집 밖을 나가도 계속 그런 선거운동을 종용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걸 낸 게 CNN인데 미국 주류 방송들을 보면 전부 바이든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 4년 전에 그런 예측 실패라는 아주 대망신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진 모르나 살짝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지만, 확실한 건 만약에 이번에도 틀리면은 저는 그냥 앞으로 미국의 어떤 주류 그런 옛날 전통적인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제 다신 안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